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2026년 설 연휴에 스페인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 청취자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도 보면서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 경험에서 나온 통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스페인의 겨울, 특히 1월 말에서 2월 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뜨거운 스페인이랑은 완전 다른 매력이 있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단순히 뭐랄까 사람이 적어서 좋다 이걸 넘어서서요. 진짜 스페인의 속살을 좀 더 깊고 또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냥 여름 생각하고 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 핵심 정보랑 또 놓치기 쉬운 그런 포인트들을 쏙쏙 뽑아보려고 해요. 스페인 겨울 날씨가 진짜 어떤지, 또 어떻게 하면 현지인처럼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여행의 질을 확 높이는 그런 실용적인 팁까지. 청취자님의 2026년 설 여행이 정말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뭐 어디 가고 뭐 먹고 이걸 넘어서서 그 경험 자체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자, 그럼 가장 기본, 스페인 겨울 날씨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자료들을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꽤 크던데요. 그냥 숫자만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남부 안달루시아는 뭐 온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드리드는 또 꽤 춥다고 하고. 네, 정확해요. 그 온화함이랑 추위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 좀 더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비야 1월, 2월 평균 최고 기온이 한 18도, 그라나다는 가끔 21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낮에 햇볕 딱 좋을 때는 진짜 좀 포근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온도예요. 근데 마드리드는 평균 최고가 10도에서 12도, 최저는 막 1도까지 떨어지니까 이거 확실히 겨울 날씨죠. 바르셀로나도 뭐 최고 13, 14도니까 마드리드보단 좀 낮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단순히 기온 숫자가 아니라 체감 온도군요. 자료들에서도 그 해가 있고 없고 차이, 그리고 습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스페인 겨울 날씨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변덕스러움하고 습한 추위예요. 날 맑은 낮에는 진짜 외투가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해가 딱 구름에 가리거나 특히 해 지면 그냥 기온이 뚝 떨어져요. 갑자기 쌀쌀해지는 거죠.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요. 기온 자체는 영상인데도 뭔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으슬으슬한 그런 추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건조한 겨울 추위랑은 완전 다른 종류의 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옷차림이 진짜 중요해지는 거군요. 완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혹시 나는 진짜 따뜻한 데 가고 싶다. 그러면 본토 말고 다른 대안도 혹시 있을까요? 그 카나리아 제도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겨울에도 무조건 따뜻해야 해. 이게 최우선 순위라면 카나리아 제도가 답일 수 있죠. 테네리페 같은 곳은 겨울에도 평균 최고 기온이 21도에서 23도 정도 되거든요. 거의 봄 날씨죠. 비도 적게 오고요. 다만 이번 청취자님 계획은 주로 본토 중심이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본토 날씨에 잘 맞춰서 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여유로움, 이걸 꼽던데요. 단순히 사람이 적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름 성수기에 뭐 세비야 대성당이나 아람브라 궁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와, 진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특히 설 연휴 같은 시기 1월 5일, 6일 그 동방박사 축제 기간은 좀 제외하고요. 그때는 주요 명소들을 훨씬 차분하게 진짜 거의 뭐 명상하듯이 감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람브라 궁전의 그 섬세한 타일 장식 하나하나를 막 여유롭게 뜯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건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죠. 하긴요. 항공권이나 숙박비 저렴해지는 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안달루시아 자료에서 봤던 그 사림, 가로수에 오렌지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 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이것도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니 더 특별하고요. 네, 그 파란 겨울 하늘 아래 붉게 익은 오렌지가 딱 달려있는 풍경, 이게 안달루시아 겨울의 거의 상징 같은 거죠. 그 자체로도 예쁘지만 스페인 남부 겨울이 얼마나 온화한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 실내 추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옷차림이랑 준비물, 핵심만 딱 짚어주시죠. 자료들에서 계속 레이어링? 이걸 강조하던데요. 네, 웨이어링. 한국말로 하면 겹쳐 입기죠.
이게 스페인 겨울 여행 옷차림의 그냥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껍고 부피 큰 패딩 하나 챙기는 것보다 차라리 가벼운 겨울 코트나 아니면 경량 패딩 안에 여러 겹을 껴입는 게 훨씬 좋아요. 낮에 더우면 하나 벗고 밤이나 실내에서 추우면 다시 껴입고 이런 식으로요. 얇은 긴팔 티셔츠, 스웨터, 가디건, 그리고 좀 바람 막아주는 기능 있는 겉옷. 이 조합이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레딧 자료에서 본 건데 스페인 숙소 난방이 우리랑 좀 달라서 실내가 의외로 추울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유럽 갔을 때 좀 당황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특히 좀 오래된 건물이나 아니면 해안가 쪽 숙소는 중앙난방이 없거나 있어도 라디에이터 방식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처럼 막 바닥이 뜨끈뜨끈한 게 아니라 공기만 데우는 식이니까 발이 시릴 수 있고 외풍이 있는 곳도 꽤 되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생각보다 추워서 고생했다. 이런 후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긴 소매 잠옷하고 수면 양말 아니면 뭐 얇은 내복이라도 챙겨가는 게 숙면의 질을 완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저도 다음에 갈 때 꼭 챙겨야겠어요. 그 외에 이것만은 꼭 하는 준비물 또 있을까요? 겨울이라도 햇살은 강할 수 있어요. 특히 남부지방은 더 그렇거든요. 선글라스는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편이라면 핫팩이나 손난로를 미리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현지에서는 구하기가 좀 어렵거나 비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바로 편안한 신발입니다. 스페인 도시들 돌길 많고 언덕길 많고 그래서 발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 가장 설레는 부분이죠. 2026년 설 연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안달루시아 이 세 곳이 주요 목적지로 보이는데요. 각 도시의 겨울 매력을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마드리드부터 가볼까요? 겨울의 마드리드는 약간 문화와 미식의 도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도 미술관 같은 진짜 세계적인 미술관을 덜 붐비는 환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죠.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저녁 무료 입장 시간, 보통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인데 이거 활용하면 또 알뜰하게 즐길 수 있고요. 왕궁의 그 웅장함도 겨울에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미겔 시장 그런 데서 막 활기찬 분위기 느끼면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리고 1월이면 레바하스라고 대규모 세일 기간 시작된다는 정보. 와, 쇼핑 좋아하시면 이거 완전 희소식이겠는데요? 그렇죠. 1월 초순쯤부터 시작하니까 설 연휴하고 시기가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드리드 겨울 대표하는 맛, 바로 그 진한 핫초콜릿에 찍어 먹는 추로스죠. 100년 넘은 그 산 히네스 초콜라테리아는 뭐 사시사철 인기지만 겨울에는 그 따뜻함이랑 달콤함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코시도 마드릴레뇨라고 전통 수튜가 있는데 이것도 추운 날 못 녹이는 데는 진짜 최고고요. 다음은 바르셀로나. 뭐니 해도 가우디의 도시인데 겨울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겨울에는 해가 좀 낮게 뜨잖아요. 그 부드럽고 낮은 햇살이 가우디 건축물의 그 곡선이랑 색채를 뭔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줘요. 여름에 그 강렬한 햇빛하고는 또 다른 좀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 통해서 들어오는 겨울빛은 와 진짜 황홀할 정도예요. 고딕지고 좁은 골목길 걷거나 람블라스 거리 활기 느끼기에도 겨울 날씨가 딱 쾌적하고요. 피카소 미술관 무료 입장 정보 매월 첫째 일요일. 이것도 잘 챙겨두면 유용하겠네요. 일정을 잘 맞춰야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청취자님이 설 연휴 여행지로 스페인을 고르셨다면 아마 가장 기대하시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안달루시아 아닐까 싶어요. 일단 날씨 때문에라도요. 맞아요. 겨울 스페인 여행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가장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세비야부터 볼까요?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겨울 세비야의 매력은 여유 속의 화려함,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성당, 히랄다탑, 알카사르, 스페인 광장 같은 진짜 압도적인 건축물들을 덜 붐비는 환경에서 그 세밀한 아름다움까지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알카사르 정원은 겨울에도 푸릇푸릇함을 유지하면서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주고요. 플라멩코의 본고장, 공연 관람도 진짜 필수 코스겠네요.
1월에 위러브 플라멩코라는 패션 행사도 열린다는 정보도 재밌었어요. 네, 플라멩코는 정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트리아나 지구에 있는 좀 정통 타블라오나 아니면 플라멩코 댄스 박물관에서 하는 공연들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We Love 플라멩코는 그 플라멩코 의상 패션쇼인데 시기가 잘 맞으면 좀 독특한 볼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오렌지 나무 가득한 거리 풍경이죠. 아, 그리고 혹시 2월 말까지 계신다면 2월 28일이 안달루시아의 날인데 그때 행사도 살짝 엿볼 수 있고요. 다음은 그라나다. 역시 아람브라 궁전이죠. 그 유튜브 소나무온 채널 영상에서도 와,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이랑 겨울 방문의 장점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겨울 아람브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덜 붐빈다는 거예요. 나스리 궁전의 그 복잡하고 섬세한 아라베스크 문양, 타일 장식 이런 것들을 인파에 막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겨울 방문 가치는 충분하죠.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티켓 사전 예매는 그냥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알바이신 지구에서 바라보는 아람브라 야경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라나다 플라멩코도 세비야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설경이 가깝다는 적이었어요. 남부인데 눈이라니 좀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라나다 시내에서도 날 맑으면 저 멀리 눈 덮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 봉우리가 보이거든요. 이게 되게 묘한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면 유럽 최남단 스키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침에는 스키 타고 오후에는 해변, 코스타 트로피칼 가서 쉬는 진짜 독특한 경험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와, 하루에 스키랑 해변이라니 대단한데요? 그럼 시간이 좀 더 넉넉하다면 기타 안달루시아 지역들은 어떻게 둘러보면 좋을까요? 말라가 같은 경우는 피카소 고연이기도 하고 해변도 있고요. 론다는 그 누에보 다리가 정말 유명하죠. 코르도바는 메스키타, 이 도시들이 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요. 당일치기나 아니면 1박 2일 정도로 묶어서 다녀오기 좋고요. 아니면 그 프리힐리아나 같은 하얀 마을, 푸에블로스 블랑코스라고 하죠. 그런 마을 중 한 곳을 정해서 그냥 골목길 어슬렁거리면서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안달루시아 정치를 느끼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자, 그리고 스페인 하면 또 음식,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타파스 문화, 이거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그냥 작은 음식이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타파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스페인의 어떤 사교 문화를 보여주는 창 같은 거예요.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그냥 바에 서서 음료 한 잔 시키고 타파스 하나 먹으면서 옆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어울리는 거, 이걸 타페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생활의 일부죠. 그래서 한 곳에서 막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여러 바를 옮겨 다니면서 그 집의 대표 타파스 한두 가지랑 음료를 즐기는 방식, 이게 진짜 현지 스타일이에요. 그게 진짜 로컬처럼 즐기는 거군요. 여러 발을 옮겨 다니는 것. 저 같은 결정장애는 좀 힘들겠는데요? 그럼 처음 가는 여행자 입장에서 이건 시키면 실패 안 한다 하는 타파스 몇 개만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즈. 타파스, 라시온, 플라토. 이거 너무 헷갈려요. 실패 없는 클래식 타파스로는 역시 감바살 아히오, 마늘새우, 토르티아 데 파타타, 스페인식 감자 오믈렛, 하몬, 특히 이베리코, 카라마레스, 오징어 튀김, 풀포 알라 가이에고, 갈리시아식 문어 요리. 이 정도는 꼭 드셔보세요. 사이즈는 의외로 간단해요. 타파스는 정말 맛보기용 작은 접시고요. 라시오는 그것보다 양이 좀 많은 거, 한 2, 3명이 에피타이저로 먹기 좋은 정도? 그리고 플라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1인분 접시 요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서 다양하게 맛보고 싶다. 그러면 타파스 사이즈로 여러 개 시키는 게 제일 좋죠. 아하, 명쾌하네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런 따뜻한 음식들도 있었죠? 마드리드 코시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갈리시아 지방의 칼도 가이에고 같은 따뜻한 수프나 스튜 종류가 지역마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운 날씨엔 뭐니 해도 진한 핫초콜릿하고 추로스. 이게 정말 최고예요. 그 소나모님 영상에서도 그라나다에서 밤에 먹는 추로스 맛을 엄청 극찬했잖아요.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추로스. 꼭 먹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스페인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시에스타. 이거 오후에 가게들 다 문 닫아서 여행 계획 완전 꼬이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에스타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 아니면 주요 관광지에 있는 백화점, 큰 상점, 레스토랑, 박물관 이런 데는 대부분 시에스타 없이 그냥 쫑 열어요. 하지만 작은 도시나 시골 마을, 특히 남부지방의 좀 소규모 개인 상점들은 여전히 오후 한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시간에 딱 맞춰 가면 문 닫았네? 하고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럼 그 시간에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문 연고 찾아 막 헤매야 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스페인 사람들처럼 그냥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즐기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 점심시간이 보통 2시 이후거든요. 느긋하게요. 아니면 시에스타 없이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고요. 아예 그냥 숙소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시에스타랑은 별개로 문 닫는 곳이 원래 많으니까 미리미리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6년 설 연휴 스페인 여행을 위한 진짜 실용적인 팁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 속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싶은 그런 알짜 정보들만 쏙쏙 뽑아 주시죠. 네, 여행의 퀄리티를 확 높여줄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팁들입니다. 첫째, 예약은 빛의 속도로. 항공권하고 숙소는 최소 2-3개월 전. 특히 설 연휴 같은 피크 시즌에는 더 일찍 예약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도시간 이동할 때 타는 고속철도, ABE. 이거는 정말 미리 예약할수록 할인율이 커져서 최대 70%까지도 싸진다고 하니까 일정이 딱 정해지면 그냥 바로 예약하세요. 아람브라 궁전 같은 인기 명소 입장권 역시 온라인으로 미리 사두는 거, 이건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줄 서는 시간 아끼는 게 정말 크거든요. 시간은 금이니까요. 둘째, 교통은 현명하게. 대도시 안에서는 지하철하고 버스가 제일 효율적이에요. 여러 번 탈 계획이면 바르셀로나의 티캐주얼 카드 같은 거나 아니면 정기권을 사는 게 이득이고요. 아, 그리고 식비 절약 꿀팁 메뉴 델 디아가 가성비 최고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평일 점심에만 제공되는 메뉴 델 디아. 이거 진짜 훌륭한 선택이에요. 보통 10유로에서 15유로 정도면 전체, 본 요리, 후식이나 커피, 심지어 음료, 와인이나 맥주 포함까지 코스로 딱 나오거든요. 꼭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일부 바에서는 음료만 시켜도 간단한 타파스를 공짜로 주는 곳들도 있어요. 특히 안달루시아, 그라나다 쪽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곳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오, 공짜 타파스. 찾아봐야겠네요. 무료 입장 기회 활용이랑 쇼핑 팁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프라도 미술관 저녁 무료 입장,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피카소 미술관 첫째 주 일요일 무료. 이런 주요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의 무료 개방 시간을 미리 확인해서 동선에 넣으면 좋죠. 그리고 쇼핑. 1월 초부터 시작되는 레바하스, 세일, 쇼핑 계획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최대 70%까지도 할인하니까요.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이나 마드리드 엘 라스트로 벼룩시장, 일요일 같은 현지 시장 구경은 뭐 덤이고요. 재밌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끔 잊기 쉬운 것, 바로 안전입니다.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는 소매치기가 많기로 좀 악명이 높아요. 가방은 무조건 앞으로 메고 여권이나 지갑, 휴대폰 같은 귀중품은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특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더욱더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요. 와, 오늘 정말 알찬 정보랑 통찰이 가득했네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스페인의 겨울, 특히 설 연휴 여행은 그 북적이는 여름과는 완전 다른 뭔가 깊이 있고 여유로운 매력을 가진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죠.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 맛있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그 스페인 특유의 열정이 겨울의 그 차분함과 만나서 뭔가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많은 분들이 찾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안달루시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번 2026년 설 여행이 스페인의 매력을 이렇게 맛보는 첫 단추였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스페인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면 안달루시아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린 그 이슬람의 유산을 쭉 따라가는 그런 테마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북부의 그 푸른 자연과 미식 여행 혹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륙의 오래된 성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거요. 어쩌면 이번 여행에서 그냥 스치듯 만난 어떤 풍경이나 어떤 음식, 어떤 경험에 마음이 확 끌려서 그게 다음 여행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와, 생각만 해도 다음 스페인 여행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청취자님의 2026년 설날 스페인 여행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 덕분에 더욱 풍성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엔 비아헤!